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줄곧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해왔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쏘아올린 이른바 더 큰 서울 정책은 대통령의 지역균형 발전 의지를 의심하게 합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지역균형 발전을 일관되게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국정 목표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으로 삼고 대통령직 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킨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최근 들어 더 자주, 더 강도 높게 이전 정부에는 없었던 과감한 지방시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역이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그 합이 바로 국가의 발전과 경쟁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밀어붙이고 있는 김포시 서울 편입안은 이런 대통령의 정책 의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메가시티는 고사하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권역별로 추진하던 것이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그랬고 민선 7기, 광주시와 전라남도도 원래 한 뿌리였던 만큼 행정통합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하나가 된다는 통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상생 차원에서 접근하면 여러 현안들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 고사에 대처하기 위해 자구책으로 제시됐던 개념이 오히려 서울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활용되는 현실은 비수도권에 사는 이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적인 국가 정책이 결정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방에 있는 주민들은 바라봐야 되는 그 신호탄이 이번에 터진 것이 아닌가. 굉장히 이제 긴장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포시 서울 편입안이 제안된 지 며칠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당론을 정하지 못하며 우물쭈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수도권 집중 발전이라는 이율배반적인 가치가 충돌하는 가운데 국가의 균형 발전이라는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가치가 훼손되지는 않을지 지역민들은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여수 산단 사립학교인 여도초 중학교를 공립화하기 위한 작업이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오늘 열린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법인 해산 안건이 의결됐는데요. 지역 내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 임직원 자녀들을 위해 설립된 여수 여도 초중학교입니다. 지난 5월 이사회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던 여도 학원의 공립화가 6개월 만에 이사회를 통과했습니다. 학교법인 여도학원 이사회가 법인 해산 안건에 대한 거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회의에 참석한 12명 가운데 찬성 10표, 기권이 2표로 가결됐습니다. 그 이사회에서 의결을 했다고 해서 바로 모두 다른 것이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후속 절차가 진행이 되면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투표에 앞서 초중학교 학부모 250여 명은 공립화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며 법인 측과 한동안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법인 측이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립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교육 수준 저하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법인 해산이라는 거는 결국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를 폐교시키는 거거든요. 갑자기 긴급으로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은 이렇게밖에 맞설 수가 없어요. 면담 요청도 안 해주고 그다음에 만나주지도 않는데. 하지만 공립 전환을 찬성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학교법인 운영금 가운데 국가보조금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산단지원금은 10%대에 불과해 사실상 공립이나 다름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2011년부터 산단 임직원 자녀가 아니라도 입학이 허용되긴 했지만 이는 소수일 뿐 인근 학생들이 진학하지 못해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그 장소가 도로 바로 옆 인접해 있어가지고 옆에 서 계시면 차가 달려오는 게 보여요. 저도 학원이 학교가 있는데 진짜 화가 많이 납니다. 그런 거 보면은. 법인 측은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센 만큼 TF를 구성해 공립화 시점과 추후 대책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법인 해산과 학교 공립화는 전남도 교육청의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천연기념물 228호 흑두루미가 지난달 말 순천만에 도래했습니다. 올해 예상 월동 개체 수는 5천여 마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순천시가 철새들의 안정적인 월동 환경 조성을 위해 분주합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겨울 철새들의 낙원 순천만입니다. 이곳에 지난달 28일 흑두루미 360여 마리가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관찰됐습니다. 흑두루미들은 무리를 지어 순천만이 내어준 갯벌 위에서 긴 여정에 지친 몸을 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내 최초로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채 북상했던 흑두루미도 함께 도래했습니다. 지난봄 순천만을 떠나 러시아에서 번식한 뒤 다시 순천만으로 돌아오는 6,000km의 긴 여정을 무사히 마친 겁니다. 최종 번식지인 러시아 추미칸 습지대에 4월 27일 날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번식을 120일 정도 마치고 다시 8월 27일 날 출발해서 순천으로 다시 내려왔는데 63일이 소요가 됐습니다. 지난 겨울 순천만의 월동 흑두루미는 일본 이즈미시에 확산한 AI의 영향으로 최대 9,800여 마리에 이르렀던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순천만 월동 흑두루미 수가 외부적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5천여 마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이즈미시에서 역으로 순천만을 찾아서 한 10,000마리 가까이 작년에 월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한 5천여 마리가 순천만에서 서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도 순천만을 찾는 흑두루미들의 안정적인 월동을 위해 바빠졌습니다. 흑두루미 희망농업단지 62헥타르에 대한 가을 거지를 모두 마친 데 이어 차량 불빛을 차단하는 갈대 울타리 설치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는 AI 차단을 위해 주기적으로 방역 활동을 전개하고 철새들의 움직임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철새들의 지킴이 역할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지난 1999년 흑두루미 80여 개체가 처음 발견된 이후 20여 년 만에 국내 최대 흑두루미 월동지가 된 순천만. 순천만에 올해도 겨울 진객 흑두루미들의 안정적인 월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민간의 움직임이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고흥 유자축제와 드론 UAM 엑스포가 지역의 대표 축제로의 성장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고흥구는 이번 유자축제가 120여 개의 체험 판매 부스 운영, 중국 유통회사와 수출 협약 체결 등 사흘 동안 10만 명이 넘는 관람객과 100억 원이 넘는 경제 파급 효과를 거둔 지역경제 활성화 축제였다며 달라진 축제장 구성과 고객 중심의 유자 체험 강화 등 수준 높은 프로그램들을 선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드론 UAM 엑스포도 국내 최초의 버티포트 UAM 승객 터미널 공개와 함께 KUAM 실증 작업에 참여한 대기업들이 모두 전시에 참여해 독보적인 콘텐츠를 선보임으로써 명실상부한 드론 산업의 메카임을 증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대학교가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 중 지역 인재 비율을 8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남대학교는 95명을 선발하는 내년 의대 수시 전형에서 81명을 광주 전남북 출신 고교생으로 선발합니다. 정시 모집 인원까지 포함한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은 75%대로 내후년인 2025년에는 80%까지 높일 예정입니다. 전남대 의대의 신입생 모집 정원은 125명으로 수시와 정시 모집 비율은 각각 75%와 25%입니다. 2년 전 미국 항공우주국이 완도 주변 해조류 양식장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해 화제를 모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완도 해역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완도군이 미국 나사에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지구탐사위성 랜드셋이 지난 2021년 4월 촬영한 사진입니다. 나사는 그중 완도 해역의 대규모 양식장에 주목했습니다. 기온이 따뜻하고 조수가 강하지 않은 완도의 얕은 바다는 다시마, 김, 미역을 기르기에 이상적인 환경이라는 내용입니다. 나사는 한국이 초밥에 사용하는 붉은 김의 수출량이 세계 1위라고도 소개했습니다. 이후 세계은행 그리고 세계 NGO 단체 등에서 완도의 해조류 양식장 방문이 이어졌고 해조류 등 지역 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나사가 완도를 소개한 후에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해외 수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국내 소비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미 우주포럼 참석차 서울을 방문한 나사 고위 관계자에게 완도군은 고마움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나사는 해조류 양식이 다른 유형의 식량 생산에 비해 담수나 비료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친환경 산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해조류가 성장하면서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는 해석도 내놨습니다. Is the benefit to the natural earth environment, right? Is the helping the carbon cycle, and so it was a twofold reason for a good news story for us. 세계 식량농업기구는 완도를 중심으로 한국의 해조류 생산 규모가 세계 3위이고 특히 완도의 해조류 생산액은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바다 잡초로 인식됐던 해조류의 가치를 높이고 바이오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완도군은 오는 24일 해양치유센터 개관을 앞두고 나사 분석팀을 공식 초청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오늘 여수에서 빗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여수 소방서에 따르면 오전 10시 10분쯤 미평동의 한 터널에서 우체국 택배 차량이 터널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율촌면에서는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갓길 가드레일을 넘어 전도됐습니다. 경찰은 빗길 미끄러짐 사고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흥에서 화학물질인 무기산을 불법 유통하고 보관한 혐의로 양식장 관리선장 등 2명이 검거됐습니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일 고흥군 도화면의 항구에서 혼합 화학물질인 무기산 14,400리터를 화물차에서 양식장 관리선에 싣다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무기산은 염화수소 농도가 10% 이상 함유된 혼합물질로 병충해 방지에 좋다는 이유로 김 양식장 등에서 불법 사용되고 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전남 대부분의 시군이 의료 취약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2022년 의료 취약지 모니터링 연구에 따르면 여수와 순천, 목포를 제외한 전남 19개 시군이 분만 접근성과 의료 이용이 열악한 지역에 해당됐습니다. 우유 물가 상승률이 14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우유 소비자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4.3% 올랐고 아이스크림도 15.2% 올라 14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광양시 홍보대사인 조승환 씨가 독일에서 얼음 위 맨발로 오래 서 있기 세계 신기록 경신에 성공했습니다. 조 씨가 세운 신기록은 4시간 35분인데요. 광양 출신의 국제환경운동가인 조 씨는 기후위기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맨발로 얼음 위에 오래 서 있는 퍼포먼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오늘 종일 흐리고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지나면서 기온은 크게 떨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9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도 16도에 머물겠고요. 수요일인 모레는 순천과 고흥의 아침 기온 4도까지 곤두박질하며 추워지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내일 오후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전까지 최대 순간풍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현재 여수와 거문도, 초도에는 강풍경보가, 그 밖에 전남 동부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바람에 쓰러지는 시설물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여수가 11도, 고흥 10도, 순천, 광양 9도, 한낮 기온은 여수와 순천 15도, 광양, 고흥 16도로 오늘보다 5에서 6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해상에는 강한 바람으로 인해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물결은 전 해상에서 1.5에서 최고 4m 가까이 매우 높아지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수에 대해 만조 시각은 오후 5시 30분, 간조 시각은 오전 10시 52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진보당 전남도당이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5개 광고물 조례 개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성수 진보당 전남도당 위원장은 오늘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당별 현수막을 제한하는 조례에 대해 현수막 정치를 규제하려는 발상이며 정당 활동의 자유를 가로막는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순천시는 지정 게시대 설치 의무화와 게시할 수 있는 정당별 현수막 개수를 제한하는 5개 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난달 17일까지 입법 예고 절차를 마쳤고 조만간 조례규칙 심의와 시의회 의결 등 행정 절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순천 기적의 도서관이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책축제를 개최합니다. 개관 20주년을 맞아 열리는 순천 기적의 도서관 책축제는 기적의 20년, 앞으로의 20년을 주제로 한 특별 토론회, 기념행사, 조정래 작가의 초청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열립니다. 이와 함께 북적북적 바자회, 도서관, 시민, 지역 서점과 출판사가 참여하는 북마켓, 소장품 기부 경매 등 풍성한 이벤트들이 다채롭게 열립니다. 여수 지역 배수지와 가압장의 물탱크 청소로 인해 일부 지역에 단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수돗물 수질 개선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한 달 동안 관내 배수지와 가압장 40여 곳에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고 시설 보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현암도서관 일대와 자산공원 일원 등 7개 지역 800여 세대에 단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